자, 그러면은 효소. 예. 영어로는 엔자임입니다. 엔자임. 원료가 뭐냐? 원료. 단백질이. 자, 우리 몸에는요, 엄청난 양의 효소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양의. 기본이 어디서부터예요? 기본이. 먹은 음식을 위에서부터 소화를 시켜내야 되죠. 위산부터 만들어내야 돼요. 그 전에 입안에서 씹을 때부터 효소가 나오죠. 아밀라제, 리파제, 펩타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무슨 역할을 해요? 입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무슨 역할부터 먼저 합니까? 입안에 세균, 나쁜 것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음식물 속에 있는 거 그거부터 없애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어도 침이 솟죠. 침이 나오죠. 계속 나옵니다. 예. 왜? 윤활제 역할도 하면서 뭘 해요? 입안에 침 안 나와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잘. 매끄럽게 말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요. 입안에 막 염증이 막 생겨요. 막 궤양도 생기고. 왜? 세균을 못 죽이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입안에다가 음식물을 딱 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걸 분해하는 작용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미 효소는 작용을 해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세포까지. 예, 세포 단위까지. 계속 중간에 뭐가 일어나느냐. 인체에서는 음식이 들어가면 끊임없는 생화학 반응이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예,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쪼개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그죠? 그래야 몸에 쓰이는 것을 찾아서 몸에 쓰이는 것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유공장에서 뭔가를 원유를 갖다 와도요. 그걸 갖다 분리하기 위해서 계속 화학적인 반응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리해내고 하는 겁니다. 예. 화학과 출신들은 잘 알죠. 그리고 의사들도요. 화학 공부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약물 때문에 하잖아요. 이제 화학식 생각이나 납니까? 약사들 옛날에 배운 거 나기나 나겠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안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하나의 반응에서 어떤 하나의 반응이 일어날 때는 전부 화학식으로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뭐 탄소가 어떻게 변했고 산소가 어떻게 결합이 바뀌었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물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생화학 반응이에요. 예. 음식물을 먹는 데서부터 이미 인체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배설되고 끝날 때까지. 이러한 생화학 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부터 요 구간까지는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하는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하는 구간,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죠. 그죠? 그럴 때마다 다 작동하는 게 뭐가 작동하냐면은 효소라는 게 작동합니다. 엔자임이라는 것이. 예. 그런데 여기에 작동하는 일하는 일꾼은 여기에는요 못해요. 하나밖에 못하는 겁니다. 이게 효소의 특징이에요. 예.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할까요? 맨날 노가다 판에 가서
타일이나 붙이는 일꾼이 전문가가 야, 너 와가 철근해 그러면 합니까? 할 수도 있겠네. 훈련시키면. 그렇지만은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1대1로 밖에는 자기가 맡은 그 부분 밖에는 못한다. 그게 효소의 특징 중에 1번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효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서 요렇게 가는데 무슨 역할을 해요? 잘 되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촉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촉매. 예. 잘 되게, 그 전환되게, 요런 반응이 잘 일어나서 잘 만들어지게 만드는 촉매 작용을 한다가 효소의 1번 임무다. 역할이다.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문적인 말로 대사 과정에서 생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대사 과정에서 어느 특정한 부위에 촉매 역할을 한다라고 책에 딱 해놨는데 그냥 떡 읽으면은 허황할 수도 있죠. 예.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딱 그 해당하는 그 부분 이외에는 다른 데는 못해요. 그럼 다른 데는 뭐냐? 여기에 필요한 효소만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예. 그 해당하는 부위만 작동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요게 효소 1번, 요게 여기가 효소 2번이라고 치면은 효소 2번이 없어. 1번은 있는데 그럼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요 구간에 작동이 안 일어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치명적인 질병이 되는 거예요. 왜? 이 과정이 안 일어나면 다음 과정도 안 일어나죠. 다음 과정 안 일어나면 다음 과정도 안 일어나죠. 결국은 뭐가 안 일어나요? 세포가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효소 결핍증이에요. 이 원인은 그 효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료 부족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가 유전적인 질환입니다. 특정 효소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DNA 속에 그 유전 정보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세포에서 그 유전 정보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이 특정 효소가 안 만들어져요. 아니면 만들어내는 기능이 너무 약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특정 효소에 대한 결핍증이 생겨서 이거는 심각해요. 예. 그 이유가 뭘까? 예. 그걸 접근하는 방식이 동양의학적으로 더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일단은 그건 뒤로 하고 요것이 바로 효소가 하는 일에서 1번 그죠? 두 번째 촉매작용하고 두 번째 특별한 특정한 그러니까 인체에서는 수많은 생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먹은 음식물을 계속 바꿔야 돼요. 뭐에 필요하게? 몸에 필요하게. 그 과정에서 효소가 작동하는데 그 다음에 계속 이것이 다른 형태로 바뀌는 과정에도 계속 효소가 작동을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는 딱 그 한 부분에만 효소는 1대1로 무슨 작용을 한다? 잘 될 수 있게 촉매 작용을 한다. 제가 지금 꼭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강의하듯이 하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강의 안 해요. 그냥 외워요. 그러니까 문제지요. 하나를 알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몸을 관리한다는 사람들이
어쩌면은 정확히 이렇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무시해서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이 사람들이 지식은 되게 많은 거, 아는 건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이 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정확히 좀 알아두자. 세 번째, 그러면은 이 효소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뀔 거 아닙니까? 여기에 필요한 놈도 효소 형태가 있을 거고, 여기에 필요한 효소도 있을 거고, 여기에 필요한 효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공통적으로 원료는 뭐냐? 원료. 효소의 원료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단백질이 바로 효소의 원료예요. 예. 그러면은 단백질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섭취할 수 있죠. 여러 가지 형태로 계란 속에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콩에도 있고, 고기에도 있고, 생선에도 있고, 야채에도 단백질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충분한 양의 단백질이 섭취가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돼야 되죠. 그죠? 이 단백질도 두 가지 형태로 갈라지죠. 뭐예요? 동물성 단백질이 있고 식물성 단백질이 있죠. 예. 어쨌든 인체는요, 오랜 세월 동안 뭐하고 살아왔어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속된 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환경에 적응하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육식을 하게 됐어요. 예. 그렇게 몸들이 맞춰져서 왔어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적절한 비율로 섞여 있어야 되는데, 고기 먹으면 안 돼. 생선 먹으면 안 돼. 어떤 신앙적인 문제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그걸 잘 됐다 잘못됐다라고 나는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효소의 기본적인 원료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